가족이라고 말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사회라고 선언한다.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쓴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버지가 20살 때 쓰러지고 나서 9년 동안 간병을 해야 되고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고 복지제도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조금 세세하게 기록한 르포 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책은 새파란 돌봄이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저 말고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혹은 과거에 돌봄을 경험했던 분 7분을 인터뷰하고 취재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행한 일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좀 추적한 책을 냈습니다. 어떻게 또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봄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 아버지가 건설 현장 일터에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응급실로 와라 라고 해서 달려갔고, 저는 아버지랑 단둘이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안의 유일한 보호자였고, 치료에 대한, 수술에 대한 결정, 돈을 모으는 거, 퇴원 이후의 계획, 그 이후에도 돌봄, 이 모든 과정을 좀 제가 다 이렇게 담당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딱 처음에 의사분이 저 보자마자 했던 말은 어머니 안 오세요 였어요. 이제 20살인 청년한테 막 이렇게 어떤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이러기 전에 또 어른이 안 오냐라고 말을 했던 거죠. 중환자실 가려고 이제 서명을 하려고 했더니 서명도 만 24세부터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돌본다는 게 뭐랄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진짜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뭔가 계속 막히는 느낌들을 처음에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배우려고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하면서 돈을 이제 모아놔서 적금을 들어놨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2번째 쓰러지면서 그 모아놨던 돈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병원비로 다 썼어요. 계속 이렇게 화상도 입으시고 다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계속 돈을 벌어서 이 큰 병원에 계속 돈을 바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감 너무 커지게 되고, 제가 번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죠. 나라에서도 아마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제 50 되셨으니까 노인이 아닌 거죠. 65세 미만이었으니까 아직은 젊고, 저도 부양의무자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한테 첫 번째 책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돈을 벌어서 충당해라 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 번 거절을 당했었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집에는 아버지 또 혼자 있으니까 그럴까요? 사실 완전히 방치돼야 되는 거고, 저는 또 일을 하면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야지 겨우 돈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면 또 일이 벌어지고, 괜찮아지면 또 일이 벌어지고. 옛날로 치면,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지금 효자상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효자라고만 이 세상이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왜요? 가족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어서 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너 효자다, 너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제가 느낄 때는 효자라는 말이 꼭 그냥 가족 내 울타리에 가다 버리고 보지 않겠다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고, 우리 다른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효자, 효녀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잘 뭔가 이 공동체가 해내야 될 것들을 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효자를 넘어서서 우리 시민이다. 이걸 좀 공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단순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막 삼키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을 할 테니 같이 좀 말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좀 이렇게 책도 계속 쓰게 된 거죠.
최근 그 긴 호흡으로 이제 뭐가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직접 돌봄을 하지 않더라도 네. 공감이 된다. 아, 이제 뭔지 알았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예. 분들은 네. 평생 이제 돌봄을 했는데 아,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구나. 완전 내 이야기 같았다. 이런 분도 네. 계시고 네. 많은 반응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영케어러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해외에는 어떨까요? 영국하고 호주는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장애나 질병뿐만이 아니라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까지 네. 포함해서 그 부모나 형제를 돌보고 있는 영케어러, 네. 어린 간병인들에 대해서 네. 법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 18세까지 영케어러라고 부르고 이들에 대해서 지원은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용돈처럼 자유롭게 네.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여기는 나이가 조금 달라요. 만 25세까지. 예. 그리고 학비 보조금,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돈을 예. 보더라도 중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지금 영케어러가 우리가 가족 돌봄 청년으로 쓰자라고 이제 네. 보건복지부가 얘기는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 할 건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지금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런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돌봄이 지금까지 생산적이지 않았고 가치가 없는 일처럼 여겨졌던 건 그럼 마치 해야 되는 일처럼 그냥 네, 넘어갔잖아요. 그냥 그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네, 맞아요. 해야 되고. 예, 예. 근데 이건 사실 엄연히 한 사회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일인 거거든요. 네. 아픈 사람 아무도 안 돌봐주면 사실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맞아요, 없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로 하냐는 사회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성동구나 혹은 마포구에서도 이제 조례 만들기 운동이 있는 것 중에 그래요? 하나는 네. 돌봄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력 인증서를 지자체가 발급해주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에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력 인증서를 발급해주다. 그래서 돌봄 경력 인증서처럼 사회가 보상해주는 방식의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돌봄의 가치 있는 일로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오, 네.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데요. 우리 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막 시원하게 일단 담았던 거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왔고 누군가 돌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이제까지 당연하게 가족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가 충분하게 지원해야 되고, 공식 돌봄은 이제 돌봄 노동자 서비스로서 얘기하는 거고, 비공식 돌봄,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보는 것, 제가 아버지를 돌봤듯이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엄청 많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데 이 비공식 돌봄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을 사실 우리가 더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빨리 우리가 비공식 돌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를 내려줘야 어떻게 서로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돌보고 잘 돌봄받을 수 있도록 간병 문제와 비공식 돌봄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